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의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매일 오후 3시 클로징 시장 브리핑에서 중요 뉴스와 매수, 매도 노하우 및 채널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한 실전 투자 내용, 교육, 수익 관리, 이길 테마 형성 및 투자 포인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 회원을 위해서는 회원 전용 및 우선 영상,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추가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일부 공략주 체크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시장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달러가 강세 구간에서 약세로 가는 구간에서 주가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정도 내려오다 보면 달러 약세가 더 추가적으로 많이 갈 것 같냐, 그럴 것이 않을 것 같냐, 뭐 이런 내용들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약간 시장이 포트폴리오 다시 조정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형성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왜 그 뭐 전력주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수출 비중이 높은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요. 또 조선도 마찬가지겠죠. 조정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과적으로 그런 거죠.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달러의 가치가 하락을 하니까 그만큼 또 맞게 평가를 갖다 해줘서 조정이 또 나와 주는 건 당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깊은 골이 생길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럴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한국은행이 또 금리 인하를 했네요. 그 부분 이야기 드릴 거고요. 전력 인프라 관련된 부분들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또 공략 포인트 다시 체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LS도 한번 체크 좀 해보고요. LS 마린 솔루션 다시 우리가 공략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제가 언급드렸던 원익 QNC도 우리가 지금 분할 매수 진행 중인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다시 한번 또 체크를 좀 해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DS 단석 같은 경우는 제가 매수하는 포인트를 좀 제가 정리를 좀 해서 이야기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노스페이스 여러분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입니다. 지금 조정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포인트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공략할 종목들을 모니터링하고 가는 그런 미션을 또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께 최근에 많은 종목들이 또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새로운 또 우리 분할 매수 종목들, 공략주 이런 거 체크해 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또 잘 체크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담을지 안 담을지를 잘 평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달러 약세가 나타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사실은 데이터 센터 임대 줄이는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야 이거 투자가 좀 축소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이쪽 관련된 분야들 특히 AI 데이터 센터 그러면 여러 가지가 따라붙지 않겠습니까? 변압기, 전선, 그다음에 ESS 뭐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따라붙게 되어져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달러 약세가 조정을 주는데 더 큰 역할을 한 부분이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약세가 나타났는데 오늘 뭐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했으니까 그 얘기는 뒷장에서 좀 이야기 드릴 거고요. 우리 포트폴리오에는 가온전선하고 산일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해외 매출 비중이 거의 70에서 80% 정도 되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로 좀 나타나는 구간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매출이 좀 빠질 거고요. 가온전선도 미국발이 있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면 두 종목이 조금 눌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 크게 우려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가? 실적이 깨졌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뉴스를 보면 다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그런 포인트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 왜냐하면 수주잔고가 있는 회사들이고요. 그리고 또 진행되는 내용들이 지금 뭐 미국에서 전력 인프라 부분이 글쎄요 크게 수그라들까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뭐다 물론 빅테크들이 투자를 조금 축소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미래 가치가 좀 빠지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제가 볼 땐 그런 부분들은 뭐 기후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가지고요. 또 가운전선하고 산일전기는 우리가 풀베팅 들어간 종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제가 볼 때는 제가 늘상 이야기 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종목 비중에 50% 정도 비중의 현금 여력은 남겨두고 계실 겁니다. 왜? 우리가 중간에 들어가는 종목들은 50% 이상 비중을 가져가지 말자 제가 항상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혹 그렇지 않게 진행하신 분이 계시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배드 시그널이 나온 건 제가 그저께나 어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가운전선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드리블이 가능하지 않냐. 그래서 좀 드리블 해서 가겠다라는 표현을 갖다 드렸는데 혹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생각해 보면 그런 경우는 손절후에 다시 하방에서 매수해주는 그런 것들을 갖다 구사하셨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게 서로 다른 거거든요. 트레이딩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기법 중에 내가 베팅 수를 얼마큼 비중을 가져갔나 이 부분이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국은행과 이제 기준금리가 이제 내렸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낮췄다는 역할은 뭐냐면 한미 금리 차가 다시 벌어졌다. 그렇게 되면 원화는 약세, 그죠? 달러는 강세 구간이 나타날 거라면 대체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원화가 추가적으로 강세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1,400원 초반대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1,400원 아래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향후 차후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3월달 가는 과정에서는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이 조정이 되고, 마무리가 되고 나면 다시 지금 뭐 조정을 받은 수출주들 있지 않겠습니까? 도로 이제 달러 많이 벌어들이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주춤주춤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쵸? 그런 곳에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발생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야기 드렸던 내용들 중에 공매도 관련된 내용은 3월 말이니까요. 그거는 이제 그때쯤 가서 보통 보면 이렇게 가겠죠. 제가 생각하는 전체적인 큰 시나리오는 최근에 뭐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조금 눌리겠죠. 그리고 다시 상승하고 그 다음에 눌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지금 우리가 여기 어디쯤 와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뭐 가급적이면 어떻게 돼요? 이 업사이드 요 사이에 있는 요 폭이 존재하는 것들을 공략하는 것이 좋고 가급적이면 뭐 굳이 공매도를 갖다가 걱정 안 하는 종목으로 많이 공략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뭐 이런 표현을 드린 겁니다. 참고를 좀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면 전혀 다른 쪽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간에도 지금 시간이라는 거는 여러분 지금 2월 25일입니다. 그래서 3월 30일 정도 가는 기간에 우리 충분히 30일이라는 시간이 있고 거래일수는 대략 23, 4일 정도가 있는데 그 정도에서 우리가 충분히 또 즐길 수 있는 내용들도 상존한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조선주 같은 거라든지 방산주가 이렇게 눌렸다가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럼 이 포인트 시점이 3월 말에 가까워진다라고 생각했을 때 주의하라 이런 표현을 드린 거죠. 이렇게 하면 정리가 좀 간편한가요? 예,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차 전력수급 기본기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의하면 이 남쪽에서 전기를 이렇게, 그죠? 초고속 송전 케이블로 끌어올리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쪽에는 전기가 남아들고요. 수도권에는 전기가 부족하고요. 뭐 이런 현상들이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뭐 강원도에서도 생산한 전기도 남아돌지 않겠습니까? 다 서울로 끌어와야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여기에 또 상당히 큰 또 장거리 또 620km에 해당되는 송전마을도 건설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회사는 당연히 LS전선 아니겠습니까? 자, LS전선이 수주를 해서 전선을 수주하고 공사까지 맞는 턴키 계약을 할 텐데 그것을 맡는 것이 LS 마린 솔루션이다. LS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미 4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낸 적이 있습니다. 자, 1분기 지금 제가 볼 때는 조금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분기 또 앞으로 좋은 수주 내용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앞으로 실적이나 뭐 깔아놓고 가는 맛이 있는 종목이 발생되는 것이 뭐겠어요? 예. LS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온전선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진행되는 뭐 해저 케이블이라든지 송전 케이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LS 전선으로부터 뭐 합니까? LS는 자회사가 됐잖아요. 가온전선이. 그래서 저는 더더욱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국내에서는 LS 마린 솔루션이 진행을 하는 거고 해외에서는 가온전선이 진행하고 동남아에서는 LS 에코에너지가 진행하는 그런 부분 대체적인 그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LS 전선을 갖다가 매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공략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대체 투자를 많이 하는 것들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양호하다. 그중에서 국내에 관련된 건 LS 마린 솔루션. 최근에 우리가 또 수익을 내고 잘 또 나왔습니다. 충분히 또 조정을 받았죠. 제가 생각하는 매도 타임은 아주 정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저 케이블 뭐 이 관련된 곳은 전 세계적으로 6곳밖에 없다. 몇 곳 되지 않습니다. 그중에 한국에 한 2곳이 있는데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 LS전선하고 특허 소송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나쁜 내용은 아닌데 실적이나 전체적인 내용 계속해서 어떻게 주가의 상승에선 제한적인 요소가 항상 존재한다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LS전선 관련이 대표적이기 때문에 일단 이거 기준치로 우리가 투자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또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최근에 수익을 좀 잘 냈어요. 그렇죠? 기억이 나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것들 다 때가 되면 또 한번 또 진행할 수 있는. 근데 전체적으로는 뭐라 그럴까요? 분위기가 돌 때 대한전선도 잡아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가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는 내용으로는 LS 마린 솔루션 생각하고 있습니다. LS 마린 솔루션은 뭐 대략 이런 공사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과거에는 뭐 KT 서브마린이었지 않겠습니까? 그죠? 요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KT 서브마린 같은 경우는 한 7, 8년 전, 10년 전 이쯤인 거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한 번 또 꽤 많은 또 주가 상승력이 있었습니다. 자, 어느새 이제 내용이 좀 바뀌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공사 프로젝트 수주 받은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충분히 인지하시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LS 마리 솔루션 같은 경우 지난번에도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 참조해 보시면 좀 더 또 뭐 가이던스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인지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가이던스는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LS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주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LS 같은 경우 최근에 보면 LS 일렉트릭이 최근 주가 쭉쭉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갔다. 어떻게 돼요? 예, 조정을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220일 이동평균선 하방입니다. 이 종목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구간에서 있었던 부분은 저는 조금 전체적인 매크로나 여러 가지가 안 좋아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뉴스로 올라간 구간 스타트 라인이 어디에요? 이 라인이에요. 여기 11만 원 구간입니다. 그리고 양봉은 첫 번째 양봉은 여기서 떴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어디서요? 예, 양봉을 뜨는 자리. 그 자리가 제가 볼 땐 여기 121 이평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이 구간. 여기와 61 이평이 만나는 자리에서 일봉이 일이 선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니터링 하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모니터링 자리에서 제가 다시 한번 또 포인트 잡고 가면 되지 않을까. 아마 이 구간이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LS 일렉트릭도 요 시점이죠. 그러니까 주가의 위치로 이야기 드리는 것들은 아니고 일자로 보면 얘네가 LS가 한 10만 5천 원에서 11만 원, 요 정도 사이에서 존재할 때 LS 일렉트릭도 다시 공략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보다는 어쨌든 밸류에이션이 많이 높아지긴 했으나 어쨌든 다시 한번 또 모멘텀이 생길 만한 내용도 충분히 있다. 자, 수주 잔고가 있었던 거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단기적으로 주가가 여기까지는 수주 잔고 그 효과로 올라온 거고 여기서부터 요 구간이 생겼던 건 뭐냐면 여기 이제 그룹 회장님이 한마디 빵 날렸을 때, 야, 여기 좋단다. 막 하면서 수급이 쏠려 들어왔던 것들이거든요. 보통 피날레는 그렇게 나타나죠. 자, 그리고 나면 뉴스로 나타났던, 즉, 상승분은 어떻게 되지? 그분들이 제가 볼 땐 실적 보고 가이던스나 밸류에이션 보고 투자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차익물 나오는 것은 당연하겠죠. 더군다나 음봉 빵빵 떨어지면 쫄아가지고 팍팍팍 던져버리길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활용할 수도 있고, 활용 안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응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내려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저 구간을 즐기지 않았던 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0만 5천 원과 11만 원, 즉, 121 이평 그 라인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서 타점을 잡은 쪽으로 저는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같이 봐야 되는 게 뭐라고요? LS 마리의 솔루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스킵을 하자라고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다? 스킵을 한다. 기술적으로는 여기서 잡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터진 자리가 여기잖아요. 그래서 분명한 건 이 자리 근처로 올 거다라는 거죠. 위치가 비슷하고 시간적으로 앞에 LS 보여드렸잖아요. 비슷하죠? 계산해 보면 제가 보면 한 3, 4일 정도 지나고 나면 이 자리까지 오지 않을까 해서 다음 주 정도쯤 되면, 그러니까 3월 초가 들어서겠죠. 그쯤 되면 또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리 좀 공략할 종목을, 실적은 좋은 건 여러분 아시죠? 수장고도. 그러니까 이게 파형적으로 보면 1차 눌리고, 여긴 이 뉴스로 나온 거는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없던 자리, 이렇게 생각해서 다시 이게 눌리면 원래 이 자리잖아요. 16,000원짜리. 예, 그쵸? 뉴스로 올랐기 때문에 이건 이상급등 현상이고요. 다시 이점에서 스타트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16,000원 이 정도 구간 언저리에서 여러분 체크를 좀 하시면서 가시면 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트라이 가야 되잖아요. 우리 LS 마린 솔루션 이 구간에서 1차로 줄기 수익을 즐겼으면 여기와 여기입니다. 그죠? 즐거우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1월 달에 우리가 즐겼지만 다시 또 3월 달에 한 번 더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가이던스가 좋은 거, 또 앞으로 실적이 좋을 거를 우리가 인지하고 있으면 다음에 또 눌림 들어오면 당연히 공략해 주는 것이 주식 투자의 맛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투자의 맛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익 QNC 같은 경우 제가 여기서 이야기 드렸는데 이걸 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소폭밖에 매수 안 하셨을 거고 지금 현재 위치 정도가 대략 뭐 플러스 마이너스 약간 플러스죠. 여기 오늘 주가 올라가는 그만큼 플러스일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오늘 주가도 하방으로 매수를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양봉 하나 들어왔는데 이 양봉 하나 갖고 예를 들면 조금 음봉이 안 뜰 거다 이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자, 그래서 좀 더 아래쪽에서 분할 매수 해주시면서 가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올라가서 급등하고 나면 꼬리 달고 내려오는 그걸 또 타점으로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종목 리포트 해드릴 때 가이던스는 이미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가이던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가이던스를 제가 이렇게 제시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을 때는 그 가이던스가 머릿속에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지 종목을 좀 차트를 보면서 할 때 그것과 이것을 연동해서 해석을 해 나가야지 기술적 분석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평가 구간은 분명히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구간은 이게 지금 221이 이렇게 하방으로 흘러내리잖아요. 그래서 이 흘러내리는 구간 어딘가로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방은 나름 막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DS 단석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서둘러서 매수하지 마세요. 제가 생각하는 과정은 여러분 유바이오로직스를 매수를 하던 경험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가고 있다가 아마 살짝 빠지고 올라가는 거 요걸 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구간 전 이렇게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나타날 가능성이 저는 아주 높다. 그래서 지금 바로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하방으로 장대 음봉 하나 떨어지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양봉 들어오는 자리 거기를 매수 타점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2분기 돼야지 뭐예요. 이제 그 공장 막 이렇게 리사이클링 공장 짓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완공이 되거든요. 평택에 있는 거. 그러니까 그 후로도 모멘텀이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러니까 1분기 중에는 우리가 제일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타점. 수주장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작년에 이수주장군 때문에 엄청나게 주가가 오른 적이 있었는데, 요번에는 아래쪽으로 한번, 대략 보면 제가 볼 땐 10% 안쪽에서 눌림이 들어오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공략 포인트 잡아주시면 아주 깔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오랫동안, 그러니까 거의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2달 정도 이렇게 약간 횡보하는 구간이잖아요. 이런 경우가 나타날 때는 오르기 전에 한번 슬쩍 눌러주고 가는 게 제 경험치입니다. 사실 그렇게 타점 잡는 것이 좀 더 세이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DS 단석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S 단석 같은 경우는 뭐 4분기 적자였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게 점차적으로 개선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유가가 조금 뭐 하락하는 이런 부분하고는 제가 볼 땐 큰 영향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너스페이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 이렇게 쭉 올라갈 때 계속 매수 포인트 잡지 않았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예, 일단은 이 3월에 하기로 했던 발사 이 부분을 갖다 6월로다가 연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추가로 연기될지 안 될지는 잘은 모르겠으나 일단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우주항공청 내용이 좋으면서 자꾸 뭐 스페이스X도 있고 그러니까 이 관련돼서 주가가 올라오긴 했는데요. 지금 드디어 이제 못 견디다. 더 올라갈 수가 없겠죠. 저 같은 사람들도 매수를 잡지 않는데요. 뭐, 그러니까 눌려오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요 구간이 좀 존재하잖아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되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까? 제가 늘상 이야기 드리잖아요. 자, 저렇게 중간에 낀 자리에서 잡는 것은 아주 미련한 짓이다. 상당히 리스크가 높은 행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래쪽으로나 옆으로나 이렇게 이쪽이다, 이쪽이나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음봉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양봉이 들어오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죠? 어디 이 밑에 어디겠죠? 그 자리가 가장 세이프한 자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매크로가 아주 악화된 자리가 요 구간이니까 요 구간은 조금 배제하고 본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저점 라인이 이 라인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고 있는 것, 물론 제가 말한 게 전부 정답은 아닙니다. 시그널이 저 윗단에서 양봉이 또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 잘 참고해 주시면서 가야 되는데 일단은 이게 이제 나름 낮은 구간이라고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하면 18,000원짜리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9,000원과 18,000원 사이에서 양봉 들어오는 자리, 그 자리가 어딘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은 타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모니터링 하면서 여러분들께 준비하다 그때 들어오면 매수하는 거고, 놓치면 다른 종목도 새롭게 또 발굴해서 가는 겁니다. 무리해서 따라잡고 무리해서 공략할 이유는 없다라는 게 머니케어 뉴스 채널 케어맨의 제 닉네임이 뭡니까? 케어맨 아닙니까? 되게 조심하는 스타일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자,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뭐 여러분들 또 종목 공략주 잘 체크해 주시고, 현재 우리 포트폴리오 휴젤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고고고 해서 꼭 40% 초과하고 50% 이렇게 막 상승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여러분들하고 잘 가고 있는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딱 우려되는 것이 지금 우리 포트폴리오에 있는 것은 강원전선하고요. 지금 4일 전기인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다. 달러 약세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다라는 것들 다 설명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셔가지고 또 비중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잘 조심하셔야 되는 것들이다 생각을 하고요. 오늘도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2부 포트폴리오 점검 시간에 여러분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2부 시간에 만나요.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회원 가입 방법 안내드립니다. 1. 동영상 선택 후 영상 시청을 시작합니다. 2. 영상 하단에서 더보기를 터치하세요. 3. 영상 하단에 있는 유튜브 영상 붉은색 아이콘 머니케어 뉴스를 터치하세요. 4. 첫 번째 일반 회원 가입 버튼이 나옵니다. 5. 아래로 화면을 내리세요. 그러면 머니케어 스쿨 회원 가입란이 보이실 겁니다. 케어맨 브리핑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머니케어를 원하는 분들은 머니케어 스쿨 회원이어야 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